평면좌표 그 다음에 다음 단원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 응? 그러니까 평면좌표 그냥 줄여서 평좌 이렇게 쓸래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다음 단원 이름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까지. 이 네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도형이 뭐냐? 예를 들면은 직선도 도형이에요. 응?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직선도 도형이고 원도 도형이고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도 다 도형이긴 하죠. 하지만 삼각형, 사각형 같은 이것은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도형이란 건 원이나 직선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의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런 거잖아. 뭐 x 플러스 y 플러스 3는 0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종의 식을 의미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직선, 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원을 그리기도 하고 직선을 그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의 식을 x랑 y로 이루어진 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이런 거는 좌표 평면이 아예 없었어. 그치?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한 변이 평행하다라고 하면 뭐 사다리꼴이었고 그치? 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등분을 한대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등분을 한대요. 뭐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마름모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여기에 좌표 평면 여기 점이 몇 콤마 몇이고 여기가 뭐 0,0이고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도형의 지식들을 좌표 평면에다 집어넣어서 식으로 말하자면 x랑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써먹어 보는 거라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뒤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평면 좌표가 뭐냐? 여기 칠판에도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결국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 이거예요. 이런 좌표 평면의 기준점은 결국 원점입니다.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인 거지.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으면은 뭐 여기는 뭐 3,3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치? 여기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정신 나가게 이쪽 끝을 이렇게 좌표평면 원점으로 잡았으면은 여기는 3,3이 아니라 훨씬 더 뭐 다른 큰 값이 됐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잡을 수 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좌표평면을 했고 그렇다면 이 좌표평면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제일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 1,1이고 4,5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여기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좌표평면 여기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x축 y축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이걸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씀으로써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x축은 몇만큼 차이 나냐? 3만큼 차이가 나요. y축으로는 4만큼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길이가 5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 점이 x1, y1이고 다른 점이 x2, y2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는데 디스턴스겠죠 당연히? 요거의 길이는 x1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y1 빼기 y2의 제곱이더라. 자, 여기서는 x1이랑 x2가 서로 큰지 작은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왜 중요하지 않느냐? 설령 얘가 음수더라도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게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에서라면은 x1과 x2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여기 거리에서 d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냥 x1에서 x2를 빼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x2가 더 크면은 길이가 그 차이가 음수가 나올 테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차이를 얘기하는 거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고. 동시에 절대값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엄밀하게는 여기도 이렇게 그냥 괄호가 아니라
엄밀하게는 여기서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차피 절대값의 제곱이 자기 자신의 제곱이랑 뭐 음수든 양수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 이런 선 하나만 있는 걸 몇 차원이라고 했죠?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얘를 1차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런 평면에 있는 거를 2차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3차원도 있나요? 있어요. 이거 자체를 지금 다루진 않는데 X, Y, Z 이렇게 둬서 하기도 했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지금 우리 배운 앞에 다항식의 연산 파트에서 이런 것도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을 때 직면체 한 변의 길이가 A, B, C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반대쪽 대각선의 길이 이것 재는 거 기억하시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기억하시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의 길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여기 C 이렇게 해서 구했다. 기억나시죠? 이런 것처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구하고 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 두 점을 가지고 뭔가 좀 장난을 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두 원의 거리에서 중점을 구하고 싶어요. 그치? 중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냥 여기가 x1, y1이고 그 다음에 x2, y2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점을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치? 정확히 뭐 이런 식으로 닮음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자기 맘이니까 그래서 결과를 해서 구하면은 중점은 x좌표끼리 더한 거에 2분의 1 y좌표끼리 더한 거에 2분의 1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이게 제일 특이한 경우고 자 이제 이거를 꼭 중점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지. 자 여기에 점을 이제 편의상 A, B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런데 여기는 M은 중점에서만 쓰는 거니까 A, B를 이렇게 됐다고 하고 여기 사이에 어떤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어떤 특정 비율을 가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다. AP 대 PB, 뭐 BP라고 해도 되고 PB라고 해도 되고 자기 맘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 비율이 M 대 N이 되도록 하는 P가 어디 있을 거냐라는데 이러한 P가 여기 안에 하나만 존재하냐?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지. 그치?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더 이제 가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쪽으로 조금 더 전개를 해서 P 프라임 여기로 갔을 때 M 대 이렇게 n 뭐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이런 점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P라는 점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요 P, A, B 선분 안에 안쪽에 있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안쪽에 있어서 안쪽에서 나눈다. 내분점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으면 외분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비율, 뭐 길이 같은 거 실제로 구해서 막 이렇게 노가다를 해도 되고 결국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과정인 거고 결론만 얘기하면은 P의 좌표, 여기서 내분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내분점을 구할 때 P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 공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M 플러스 N 분의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M이 B랑 붙고 P가 A랑 N이 붙는다. 기억하십니까? 네, 순서는 무조건 M이 먼저야. M이랑 B, B의 X좌표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Y좌표도 여기서 M, X 대신에 Y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내분점이고 외분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외분점의 경우에 식의 형태는 똑같아. 다만 무엇만 바뀐다고 했어요? 무엇만? 부호만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y도 똑같으니까 여기는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부호만 바뀐다. 오케이? 이 점만 잘 주의해 주시면 그 다음 큰 문제가 없겠다. 자, 이런 식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삼각형의 무게중심인 거죠.
자, 무게중심은 정의가 되게 편해요. 무게중심의 정의,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어요? 중선의 교점이었죠? 그치? 중선의 교점인데 중선이 뭐예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변에서 한 꼭지점에서 대응하는 변의 중점이랑 원래 꼭지점을 이은 선이 중선이죠? 그치? 이러한 선을 여기에도 뭐 M'이라고 두고 이렇게 만나는 점을 G라고 한다. 이것이 무게중심의 정의였어요. 그리고 무게중심의 성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A, G 대 GM이 2대 1이다 라는 거겠죠. 그치? 여기에 무게중심을 써먹을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중점도 쓰이고 2대 1로 내분하는 점도 쓰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써먹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싹 거치고 나니까 무게중심이 결국 어떻게 되더라? 3분의 x1 플러스 x2 각각 x, y 좌표의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되더라 라는 거. y좌표도 똑같고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봤어요. 오케이? 수능 같은 경우에 이걸 한번 직접 그 나중에 책 같은 거 보면서 따라 해보면 될 거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아까 하다가 말았어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쭉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내분점 같은 걸 쓸 수 있는 유형이 몇 개가 있어요. 내분점 같은 걸 써먹을 수 있는 유형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 가계 이등분선 정리라고 있어요. 그치? 가계 이등분선을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이 A, D가 각 A를 2등분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 B의 길이가 뭐 여기는 C라고 할까요? 왜냐면 여기 각 꼭지점 C의 대변이라서 C,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B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A, B 대 A, C는 뭐랑 같죠? 이게 가계 이등분선 정리로 뭐였죠? B, D 대 D, C 이렇게 되는 거였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를 여기 문자를 집어넣으면 C 대 B는 B, D 대 D, C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쓸 때 C 대 B라고 했으니까 이게 C 대 B 비율만 같은 거잖아. 정확한 길이가 아닐 땐 나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을 해요. 이렇게 된다더라. C 대 B 비율이더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치? 그렇다면은 B, D 대 D, C가 C 대 B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내분점의 정의랑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뭐라고 할 수 있다? D는 선분 BC를 C 대 B로 뭐 하는 점이다? 내분할 수도 있고 외분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여기는 BC 선분 안쪽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C 대 B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내분점 공식 같은 걸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평면좌표들 내용이었고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A가 1,1이고 아이고 1,1이지. 그 다음에 B가 2,4여야 돼. 그리고 C가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C,0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이 중에 2번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거 보자. 자,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이 직각이 되는 점이 A일 수도 있고 혹은 A, 뭐 B, C 이럴 수도 있고 또는 B일 수도 있고 그치? 또는 C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치? 이런 경우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러 갑시다. 첫 번째 경우 얘를 이제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리는데 조건으로 식으로 쓰면 이런 경우지. 각도 A가 90도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혹은 뭐 피타고라 정리를 바로 써서 BC의 제곱이 AC의 제곱 더하기 AB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같은 얘기죠 사실? 그치? 요 그림이랑 같은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럼 얘를 한번 식으로 써보자. BC의 제곱은 C-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AC의 제곱, AC의 길이는 C-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 AB의 길이는 몇입니까? X축으로 1만큼 차이 나고 Y축으로 10만큼 차이 나고 있으니까 AB의 길이는 루트 10이겠죠? 그치? 따라서 AB의 길이는 플러스 10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럼 얘를 풀어줍시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풀어주면은 C가 4 하고 나오겠네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각도 A가 90도인 경우에는 C가 4, 아이고 이거 이상하게 쓰네. 4,0인 경우가 될 것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각도 B가 90도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겠죠? 그치?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이게 그 피타고라 정리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써보자. AC의 길이는 이렇게 똑같이 쓰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16, 4, 20, 30 이렇게 되겠군요. 그치?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C가 14 하고 나오겠네요. 괜찮나요? 따라서 이렇게 각 B가 90도일 때는 C가 14,0이면 되겠다라고 이제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각 C가 90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얘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AB의 제곱은 BC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자, 얘는 A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X가 아니라 C입니다. 10C 플러스 16 3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좋은데, 자,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판별식 우리 수학상에서 배웠으니까, 그치? 이 C의 실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볼 수 있겠죠? 짝수 판별식을 쓰러 가면은 해서 아무리 봐도 0보다 작겠죠? 그치? 얘는 이런 걸 만족하는 실수 C는 없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답이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올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서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실제로 그리고 그림적으로도 한번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로 4,0 이렇게 1, 2,4 이런 거 잘 그려서 한번 보시면 혹은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이런 거 직접 찾아서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응? 해보면 와 진짜 직각이 되네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을 거야. 그 A는 2,3이고 B는 4,2고 이렇게 돼 있는데 P가 X축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뭐 P,0 이렇게 돼 있죠.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괜찮나요? X축 위에 있어야 되려면은 여기 위에 있을 때는 Y좌표가 0이어야 될 테니까. 그치? P,0이라고 두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최소가 돼야 된대. 얘는 P-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P-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쭉 정리를 해주자. 2P의 제곱 마이너스 8, 12 그 다음에 4, 13 4, 9, 16, 4 그러니까 20에다가 13, 33 이렇게 되겠군요. 괜찮나요?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얘가 최소가 되려면 마치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꼭지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요거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많이 해봤지 우리?
그치? 그러니까 얘는 P가 3일 때 최소값 15가 되는 거지. P가 3이라는 얘기는 P의 좌표가 3,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괜찮습니까? 간단하죠? 4번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4번도 Y축의 평행을 그은 두 점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L이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자, 그러니까 얘는 4번은 간략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1에서 Y축의 평행을 그었대. 이렇게 그은 거지. 그치? 1,1에서 이렇게 그은 거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2,1에서 각각 y축의 평행을 그으니 2,1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은 게 x는 2 얘가 a고 얘가 b고 그치? 이렇게 그었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 L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이런 직선 L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이거 뭐 직선의 방정식 안 배워도 중학교 때 배운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그치? y는 뭐 k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y절편이 0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p 여기 만나는 점을 여기는 p, 여기를 q 이렇게 두면 p의 좌표는 1,k q의 좌표는 2,2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 p랑 p, q 이런 식으로 구해서 쭉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답만 쓰면은 최소값은 5분의 1이고 이때 그 k 값은 몇이 나오냐면은 5분의 3 하고 나온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면은 이렇게 합치면 y는 5분의 3x 이렇게 나오죠.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진 않으니까 지금은 생략할게요. 괜찮죠? 이거 질문한 친구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림 이렇게 잘 그려주시면 돼요. 다음에 5번 PQRS의 둘레의 길이가 자 이 그림 사실 우리 저저번에 저저번 주죠? 그때 저기서 했어요. 자 사각형이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있어. 그림이 약간 좀 막 찌그러졌어도 이렇게 사각형에 있을 때 A, B, C, D 대충 그린 거예요. 축이랑 상관이 없이 대충 막 그린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중점을 P, Q, R S 이렇게 찍었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렇게 중점을 찍어서 그런 거 보면 그 필수예제에서 이거 기본 문제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치? 수정이 잘 기억이 날 테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대각선이 이렇게 대각선을 일단 AC랑 BD를 이렇게 그읍시다. 그치? 자 그리고 중점이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고 여기랑 여기가 같고 요렇게랑 요렇게가 같겠다. 이건 당연하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PS, QR 얘네 길이는 여기의 길이는 여기 BD의 길이의 절반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중점 연결 정리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1 BD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PQ랑 RS는 여기 AC의 길이에 2분의 1인데 두 개 있는 꼴이다. 괜찮나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각형 PQRS 중점 길이 이은 사각형의 둘레는 사실상 뭐랑 같은 거야? 이 사각형의 둘레는 사실상 AC 더하기 BD 이게 뭐냐면 이거를 대각선 길이의 합인 거죠. 여기 대각선 길이, 여기 대각선 길이의 합. 이해가시나요? 그치? 간단하지? 그치? 이거랑 똑같다. 그래서 양수 A 값을 구하려. 나머지 세 점은 다 주어져 있고 A 값 하나만 D 좌표만 있으니까. 그치? 대각선 길이의 합이 13이 되도록 잘 조절해주면 되겠죠. 그치? 이거 수정이 같은 경우는 유제 16-5번 밑에다가 뭐 적으면 되냐면은 여기 기본 문제 16-3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문제랑 똑같아요. 혹시 틀린 친구도 기본 문제 16-3번 적어주시면 돼요. 자, 16-6번은요. 수정이 같은 경우랑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기본 문제 16-4번 문제랑 사실 그에서 이제 파생된 문제예요. 오케이. 16-4번에서는 그게 이제 중선 정리였는데 요거는 이제 요 16-3
그 6번에서 이야기할 거는 이거에 확장된 스튜어트 정리 이야기죠. 스튜어트 정리 그때 적어놓은 친구들 있죠? 그치? 이참에 다시 한번 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삼각형 ABC의 변 BC 위에 BD 대 DC가 2대 1이 되도록 잠깐만 그럼 이거 보면은 아까 내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D는 BC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BD 대 DC가 2대 1이래. 그러면 D는 DC를 몇 대 몇으로 뭐 하는 점이에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16-4번 기억하는 친구면은 우리가 그때 중점 N에다가 원점을 잡았죠. 그치? 수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한데 이왕이면 계산이 최대한 편해지는 대로 잡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정신나고 것처럼 여기다 B랑 C 이렇게 두고 여기다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A, B, C를 이렇게 두고 나서 계산해도 되기는 돼. 근데 그러면은 B랑 C의 좌표도 많고 D의 좌표 나오고 A 좌표 나와서 계산이 엄청 더러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건 뭔가 좋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계산을 최대한 편하게 하고 싶으면은 원점 혹은 이런 걸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할 텐데 이런 문제에서는 대부분 D를 원점으로 잡는 게 D 혹은 아까 중선정리 문제 그 기본 문제에서는 M을 중점으로 잡는 게 편하다 그랬었죠? D를 원점으로 잡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D를 원점으로 잡았으면은 B, D 대 DC B랑 B가 이쪽에 있고 C가 여기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괜찮나요? 그리고 BD 대 DC가 2대 1이 돼. 아이고, 그럼 BC랑 그림이 좀 바뀌어야 되겠군. 이렇게 되면 돼. 조금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구만. 다시 그려보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대충 맞겠다. 그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C가 1, 3면 쪽에 있으니까 C의 좌표를 C, 0이라고 둡시다.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BD 대 DC의 길이가 2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치? B의 좌표는 여기 길이가 C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2에 해당하는 좌표는 2C만큼이어야 되겠죠? 근데 음수 쪽으로 가야 되니까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C, 0이라고 둬도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 다음에 A는 좀 자기 맘대로 놓을 거란 말이야.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A의 좌표는 A, B 하고 잡아줘야 되겠다. 꼭 A, B랑 안 잡아도 돼요. 그건 자기 맘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두고서 이 식을 쓸어 가봅시다. A, B의 제곱, A, B의 제곱, 그 다음에 A, C의 제곱, 그 다음에 AD의 제곱, 그 다음에 CD의 제곱 이렇게 각각을 다 구하러 갑시다. 자, AB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AB의 길이 AB의 길이 X좌표만큼 몇 만큼 차이 나요? A 플러스 2C만큼 차이 나겠죠? 그치?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하나씩. 그 다음에 AC의 길이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AD 제곱 얘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CD의 제곱 CD의 길이는 당연히 그냥 C니까 CD의 제곱은 C 제곱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의 좌변만 봅시다. AB제곱 플러스 2AB AB제곱 플러스 2AC제곱 얘를 계산을 해보자. 얘는 요거 가지고 계산 요거 그대로 넣고 여기 얘만 2배만 해주면 되지? 그치? 계산해볼까? 이렇게 될 거고 쭉 뭐 전개를 해주면 적당히 나오겠다. (4AC에서) (2AC를) 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군요. 그치? 좀 뭐 적당히 좀 짜증이 나는데 잠깐만 AC가 사라지겠군. 미안해요. AC가 사라지는데 왜 남는 것처럼 얘기했대.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식을 볼까요? 3의 AD 제곱 플러스 6의 CD 제곱.
자, 얘는 AD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D의 제곱하면은 얘니까 3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치? 아이고, 여기도 3이 아니라 여기가 3이 되겠지. 미안해. 2가 아니라 3이야. 여기 B제곱, 여기 2B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못 썼어. 그 다음에 여기 6CD제곱. CD제곱은 그냥 C제곱이니까 플러스 6C제곱. 따라서 얘네 둘의 값이 항상 같잖아요. 따라서 요 식이 항상 같더라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도 수정이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본 문제에서 혹시 못 적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를 일반화 시켜놓은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스튜어트 정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합니다. 어떻게 묶어줘야 되냐면은 MB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크로스돼서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M 곱하기 B제곱 M 곱하기 B제곱 다음에 N 곱하기 C의 제곱 서로 이렇게 크로스돼서 묶인 거 같죠? 그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M 플러스 N, M 플러스 N이니까 여기 전체 길이 여기 A랑 같겠죠? 근데 일부러 그냥 M 플러스 N이라고 따로 나눠서 쓸 거예요. 이걸 A라고 써도 무방은 하고 그 다음에 무엇과 같으냐? MN 두 개 길이 곱한 거 더하기 D의 제곱 D가 어디냐면 여기 A, D의 길이를 이렇게 D라고 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스튜어트 정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게 스튜어트 정리. 요거 증명도 방금 이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스튜어트 정리에서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스튜어트 정리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M이랑 N이 같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특수한 경우겠죠. 그치? 특수한 경우를 그림을 그려오면은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지? 아이고, 이건 너무 저기 정사각형 같으니까. 그럼 여기는 중점이니까 M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치? 여기서 M과 N이 같다라고 하면은 식이 어떻게 간단하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치? BM의 제곱이나 BM이나 CM이나 같은 거 그러니까 CM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오케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왜 중선 정리냐? 여기가 중선이잖아. 중점을 이은 선이니까. 그치? 그래서 사실 이게 더 많이 쓰이고요. 이거 증명하는 내용이 아까 얘기한 기본 문제 16-4번이야. 오케이? 요거 아이디어 똑같이 해서 해보시고 이따 나중에 좀 해볼게. 수정이는 같이. 그래서 요거의 일반화된 경우가 스튜어트 정리인데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원래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이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당장 여러분들 중에 내년에 문영여고 갈 학생들이 있다면 문영여고에서 이거 100% 시험에 나온다. 이 선생님도 이걸 좀 이상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정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이제 A, B, C를 좌표평면에 명확하게 잘 그려놓고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A, B, C의 좌표를 또 내 맘대로 막 찌그러뜨려가지고 이 좌표를 내 맘대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래도 큰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뭐 대충 아무렇게나 막 대충 뒤집은 거라서 여기에는 좌표축이 특별히 없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A, B, C의 근데 우리 이걸 하기 전에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1대3이야. 그치?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 여기 사각형 여기를 A, B, C라고 하면은 여기가 D라고 하면은요. 삼각형 A, B, D는 삼각형 A, B, C 전체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많이 본 적 있잖아요. 중학교 때 삼각형의 성질 문제 할 때.
그치? 기억나시죠? 몇 분의 몇이더라? 몇 분의 몇이야? 아니 그러니까 요거의 몇 분의 몇이냐 이거지. 4분의 1이 되겠죠? 그치?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냥 아이디어는 간단해.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여기서 얘네 두 삼각형 ABD랑 전체 ABC 삼각형은 요 높이를 공유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밑변의 비율이 곧 넓이의 비율이 될 것이다. 이런 개념 기억하시죠?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써먹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러 갑시다. BC를 1대2로 내분해야 돼. BC를 1대2로 내분하니까 그 점을 뭐라고 했냐? P라고 하는데 P 맞지? 응. P가 BC를 1대2로 내분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AP를 이렇게 이어주면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할까?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 다음에 PQC 쪽이니까 APC 쪽을 보러 가야 되겠다. 삼각형 APC는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자, 다음에 선분 AP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대요. 선분 AP를 3대2로 내분해야 돼. AP를 3대2로 내분해야 되니까 AQ 대 QP가 3대2여야 되겠네. 괜찮나요? 그치? 우리가 목표라는 건 삼각형 PQC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잠깐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 삼각형을 한번 보자고. 그치? 삼각형 PQC는요. 여기를 밑변으로 보는 거야. AP를 밑변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높이를 서로 공유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PQC는 여기 큼지막한 삼각형 APC의 몇 분의 몇 배다라고 할 수 있어. 삼각형 APC의 몇 분의 몇만큼 여기 PQC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삼각형 대 여기 삼각형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밑변의 비율이라고도 높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해가시나요? 몇 분의 몇? 5분의 2라고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해가시나요? 그치? 근데 APC가 여기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만 구하면 PQC의 넓이를 구하러 갈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요. 일단 여기에서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까? AB의 길이 몇만큼 나올까요? A, B의 길이 몇 하고 나오겠어? 이건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서현이가 굉장히 빠르구만. 10 하고 나올 거야. BC의 길이는요? BC의 길이는 3 루트 10 하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AC의 길이는 루트 10 하고 나올 거예요. 잠깐만. 여기는 10이니까 루트 100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루트 90이지. 얘는 루트 10이네? 뭔가네. 그치?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 그림이 내가 막 찌그러뜨려서 그린 거지만 실상은 이런 형태의 직각삼각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쓰면은 AC 길이가 루트 10, 3 루트 10, 여기가 10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각형 ABC가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 넓이는 몇입니까? 요거 곱하고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다 넓이는 15가 되겠네. 그치? 이거 뭐 금방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넓이 삼각형 ABC 넓이가 15니까 15 곱하기 15분의 4에서 4 이렇게 나오는 거겠다. 괜찮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2번 단원에서 배운 평면 좌표의 내용은 요거야. 요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사실 요 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삼각형의 성질에서 나왔던 단원 얘기를 더 중요시 했던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에는 사실 이게 고등학교가 그래요. 너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 알잖아. 응? 그거 설명 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내요. 실상 요것만 물어봤는데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 아무리 봐도. 그치? 그런데 이거를 되게 뻔뻔하게 내는 거지. 그리고 그게 뻔뻔하다고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중학교를 다 배운 사람들이라서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뭐 그런 거 인강 같은 거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뭐 현우진이든 누구든 뭐 삽자루든 누구든 뭐 이런 사람 본 사람도 그 모의고사 인강 같은 거 목록 보다 보면은 꼭 그런 거 있어요. 고등학교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기하적 내용. 그러니까 기하 내용이 중학교 때 그 기하 내용이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여러분 연습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원주각 얘기했던 거 있지. 이렇게 여기 두 개 길이 같은 거. 그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지식이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진 않아. 근데 너희가 다 배웠다 이런 거지. 얘기하다 끝나고 얘기하다 말았는데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중학교 때 혹은 옛날에 배웠던 뭐 그런 것들, 옛날에 배웠던 도형에 관련된 지식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실상 여러분 흔히 말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 혹은 내신도 마찬가지야,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평면좌표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 뭐 원주각, 이런 거, 그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면 혹시 이거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여기 각도랑 같은 데가 어디지? 여기랑 같은 게 여기죠. 그치? 저편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내가 모르고 막 아까 원의 방정식 하면 원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접선 긋는 게 되게 중요한 그림이거든.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랑 여기 각도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편각을 모르고 하면은 요거 계산하는 것도 피똥 싸고 요거 계산하면 피똥 싼 다음에 한참 계산한다는 거 얘는 둘이 같네? 하면은 그냥 시간 날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거를 미리 기억하고 있다. 이거 저편각이라고 가면은 되게 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런 거 자체, 이런 사소한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할 때가 되게 많더라. 이런 게 그 하나의 예시 같은 거고요. 오케이? 그렇게 되었다. 다시 한 번만 하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중학교 때 1차 함수에서 맨날 했어. 그치? 1차 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a가 기울기고, 그치? b가 y 절편이다. 이런 식으로 맨날 했어요. 그치? 기울기의 정의가 뭐분의 뭐였더라? 기억하시는 분? 이거 맨날 했잖아. 기울기. 학교 내신 같은 거 할 때 맨날 했잖아. 기울기가 뭐분의 뭡니까? x 증가량분의 증까지만 쓸게 귀찮으니까 y 증가량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배웠다면은 이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서 y는 예를 들어서 루트 3x예요. 그치? 그러면 얘가 여기 x축 이쪽이랑 플러스 x방향에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거 시험 때 다 틀렸더만. 그치? 아까 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각도 표시할 때 이렇게 세타라고 해요. 영어로 이렇게 읽고요. 세타라고 읽어요. 너무 굴릴 필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x 증가량이 요만큼이죠. 그치? 그 다음에 y 증가량이 요만큼일 거예요.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각도랑 각도에 뭐랑 연관이 있겠냐 이거죠. 요거 분의 요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뭡니까? 탄젠트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세타가 뭐냐면은 요거 세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x축의 양의 방향. x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 이쪽이랑 이루는 각도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요것도 여기 예를 들어 60도일 수도 있는데 x축이랑 이루는 각도 그럼 여기 120도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트 3x면 여기가 60도여야 되겠죠? 그럼 혹시 기울기가 1이야. 정확히 기울기가 1이에요.
y는 그냥 x야.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될까요? 탄젠트 몇 도가 1이야? 네? 왜요? 45도. 그치?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다 외워야 돼 이것들아.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볼 거 아니야. 그쵸? 외우세요. 탄젠트 값. 이참에 다시 한번 해보자. 영도랑 90도는 그냥 임시적으로 둔 값이고 사실 외워야 되는 건 이 메인 3개죠? 자, 사인부터 S가 사인이니까 사인 영도는 그렇다 했죠. 사인 30도 몇이죠? 2분의 그 다음에 45도 2분의 루트 2 그치? 그 다음에 60도 2분의 루트 3 얘 사인은 점점 커지죠?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리고 값이 거꾸로 점점 이렇게 작아지더라. 그치? 탄젠트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탄젠트 45도 1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 탄젠트는 점점 커지는데 좀 사인보다 좀 빠르게 커지겠죠? 그치? 이런 식이 되겠다. 그래서 사인 0도 사인은 점점 커지잖아. 그럼 0도일 땐 더 작을 테니까 0에 가까울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탄젠트 90도는 1에 가까워질 거고요. 그럼 코사인은 그 반대로 1에서 0으로 점점 줄고 있겠네. 그치? 탄젠트 값은 여기가 0이고 점점 커지는데 탄젠트 90도는 아예 정할 수가 없더라. 이거 기억하시죠? 그치? 이 표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사실 나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두 개를 좀 더 외우라라고 하고 싶은데 어떤 값이냐면은 여기 사이에 15도랑 여기 사이에 75도 정도를 더 외우라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실제 여러분 시험 볼 때 내신 들어갈 때 할 거거든? 그럴 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고난도 문제 같은 걸로 그때 다시 좀 할게. 지금 당장 뭐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이건 당장 여러분 뭐 당장 9월달에 시험 볼 거 아니야? 9월달은 아니니까 10월쯤이겠지? 여러분 그 졸업고사 계획 다 나왔죠? 언제쯤 못해? 그 시험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보죠 대부분 10월 지나서 그치? 그러고 나면 막 하고 그럴 거. 아 맞다 민기 민기 너 저기 이따가 수업 끝나고 가기 전에 저기 손카리스마 선생님 알지? 누군지 아니? 잘 몰라? 그럼 나한테 와서 그 선생님 좀 보고 가야 된다고 얘기 좀 해. 알았지? 네. 그런 거 이제 막 하고 그럴 거라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좀 잘 따라 하시고 시험 준비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잉. 어차피 내신도 나랑 뭐 맨날 죽어라 볼 거야. 너희 뭐 시험 보면 그러면 삼각비랑 통계 들어가냐 다? 삼각비 원 통계 이 중에서 뭐 들어가요 대부분? 혹시 대충? 2차 안 써? 아직 안 했어. 아 맞아 나무가 좀 괴상했지 범위가. 그치? 뭐 이번에 통계 들어갔지 너희. 그치? 다른 친구들은 지금 막 그 수업 직전에 뭐 한다 이런 얘기 좀 나왔어요? 안 나왔나 그거는? 나오는 대로 나한테 얘기 좀 해주고 시험 보면 어떻게 나올 거다. 그러면 내신 그 학원에서 주는 기본 교재 말고 내가 조금 더 챙겨주거나 그러니까 좋은 문제들 있으면 조금 더 챙겨주거나 좀 해볼 테니까. 알았죠? 오케이 뭐 이거는 다른 얘기를 좀 했고 자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완벽하지가 않아. 왜 완벽하지가 않냐면요 아까 전에 잠깐 문제 나왔었는데 얘는 이런 직선을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x좌표가 1인데 x축에 수직한 직선 이런 거 있죠. 그치? 얘를 표현을 못해. 얘도 분명히 직선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직선의 방식이 뭐냐면은 x는 1이에요. 여기가 1,01 지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y 좌표가 뭐든 간에 x 좌표가 계속 1,0, 1,1, 1,2 이렇게 고정이 돼 있잖아. 그래서 x는 1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x는 1이라는 그래프는 이 x축이랑은 수직하고 어디랑은 평행하다? y축이랑은 평행하겠죠. 괜찮나요? 그럼 비슷한 논리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빨간색은 그럼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반대일 거 아니야? 찍어봐. 뭐가 돼 있어요? y는 3이 되겠죠. 그치? 얘는
이 마이너스 1,3, 0,3, 1,3, 2,3 이런 식으로 x축이 x값이 뭐든지 간에 y값이 항상 3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얘는 y축이랑은 수직할 거고 x축이랑은 서로 평행하겠죠. 그치? y는 3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요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a가 0이고 b가 3이면 되잖아. 기울기가 0이고 y절편 3이다.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근데 x는 1이라는 그래프는 얘는 y는 ax 플러스 b 꼴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a랑 b를 조절해서 이거 만들 수 있어? 없단 말입니다. 뭘 해도 y가 안 없어져. 그치?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y는 ax 플러스 b도 물론 써요. 편할 때 써. 근데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이 꼴도 많이 본 적 있죠? 직선의 방식의 뭐 일반적인 형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일반형, 표준형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이차함수 마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걸 쓰면은 요거 x는 1이나 y는 3이나 이런 것도 표현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치? x는 1 표현하고 싶으면은 a가 1, b가 0, c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오면은 x는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쓸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기울기가 양수면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더라고. 이런 거 중학교 때 죽어라 했잖아. 그치? 그리고 이런 문제도 기억하시죠? 그치?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혹은 뭐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주고서 A, B, C의 부호 구해라 이런 거 문제 맨날 해본 적 있죠? 중학교 때도 맨날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해두시고 조금 더 악랄하게 나오면은요 이런 문제 본 적 있나 혹시?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지고 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a, b, c의 부호 구할 수 있지. 그치? a의 부호 뭐냐? 이 참수, 오랜만에 이 참수 문제로 바뀌네. a의 부호 뭐냐? 플러스. 그치?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 다음에 b의 부호 어디냐? b의 부호 음수죠? 아니 음수 아니잖아. 양수잖아. 그치? b의 부호 양수, c의 부호 양수 이런 경우란 말이지. 그치? 이렇게 구해놓고서 그러면 얘 이렇게 했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그래프의 형태를 구하시고 1, 2, 3, 4번 짜라락 나올 거란 말이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 그리고 이 문제는 당당하게 상난이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야 사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랑 직세방식이랑 뭐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뭐 할 수 있겠죠 이거? 이거 그래프 어떻게 나오겠어? 한번 그려보실래요? 한번 생각해볼래? 둘 다 셋 다 플러스야.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기 쉬운 거는 이런 형태잖아 사실. 그치? 요렇게 바꿔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y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많이 해봤을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얘는 부호가 뭐가 되겠어? 셋 다 플러스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y절편도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도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겠죠. 어때요? 뭐 할만하다 싶으면서도 여러 가지가 막 얽혀있지? 이런 게 분명 아까 얘기한 상난이도라니까. 물론 주상보다는 좀 중상에 가깝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뭘 할 거냐면은 직선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직선이 2개 있고 막 3개 있고 이럴 때 어떤 경우에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이것까지 저번 시간에 대략적으로 설명했을 거야. 그쵸? 하나 직선은 이런 직선이고 다른 직선은 프라임을 놓쳐서 이렇게 되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럼 얘네 두 직선이 일반적인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치? 이런 경우 한 점에서 만남. 이거를 중학교 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 아까 중학교 y는 ax 플러스 b 형태에서 얘기하면은 기울기가 서로 다를 때
기억하시죠?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아까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A랑 B였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A' 대 A, 그 다음에 B' 대 B가 서로 다를 때, 이럴 때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수한 경우인데, 평행한 경우지. 평행하면 절대 안 만나겠죠? 그치?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뒤에 약간 특이한 게 하나 붙는데, C'분의 C하고는 서로 달라야 돼. 혹시 그러면 C'분의 C하고도 같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야? 일치하는 경우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거죠. 완전히 똑같이 겹치는 경우. 그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개 값이 모두 같더라. 그래서 악랄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평행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만 요것만 풀고 뭐 이렇게 x를 a, b 뭐 이런 걸 구했어. 근데 어떤 경우를 a, b에서 a, b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경우가 일치하는 경우를 가지고 평행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치? 이런 것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함정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검산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다 하자, 이런 거고. 그리고 약간 특수한 경우 하나만 더 따지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직선을 만들 때 직선의 방정식을 정확히 구하고 싶으면은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개가 있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점 두 개만 있으면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치?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또는 뭐 한 점만 있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거나, 그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두 점이 있는 경우에 약간 특이한 경우가, 두 점인데 이 두 점이 각각 뭐일 때냐면은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의 직선의 방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x절편이 a, y절편이 b 이런 경우야. 그리고 요 점만 얘기해야 되는 게, x절편이 a다 어떤 특정한 값이지, x절편이 a, 0이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x절편이 a면 a, 0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x절편이 a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a, 0을 지날 거고, y절편이 b면은 0, b를 지나겠죠. 그치? 이런 거를 사실 뭐 그냥 구하면 쉽게 되는데, 얘가 이제 형태가 정해져 있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 그림, 이 식 아까 전에 저기 1태에서 1태 5번인가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 보고서 굳이 막 정리할 필요 없이 이거 x절편이 a고 y절편이 b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면 편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도 시간을 줄이는 일종의 팁들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1태 펴가지고 1태 5번에다가 이거 한번 적어두세요. 이 식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임을 의미한다라고요. 자, 아까 전에 요거에 대해서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자, 여기 약간 플러스 알파, 이거 사실 플러스 알파라면 이게 꽤 중요한 얘기지. 한 점에서 만난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이제 눈치챘을 걸 슬슬? 서로 수직할 때, 그치? 서로 수직해야 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지? 수정아, 이건 기억하지? 어떤 조건이 어떨 때 수직해? 몰라? 그러면 안 되는데. 기울기의 곱이 몇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기억하나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기울기, 우리는 근데 이렇게 쓰면 기울기를 잘 안 쓴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A랑 A', B랑 B'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A 플러스 B'이 0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얘를 굳이 기울기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여기서 A, B'에서 얘가 0이면 수직하는구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예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굳이
여기 두 식을 각각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y는 ax 플러스 b 꼴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이렇게 했을 거야. 얘를 중학교 때 기준으로는 y를 마이너스 2분의 3x 뭐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얘를 옮겨가지고 y는 2분의 2분의 3x, 그치? 아이고,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이고, 잘못했구만. 숫자를 좀 잘못 썼네. 숫자를 잘못 썼긴 그랬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기울기를 바꿔와서 x가 뭐 3분의 2x 이렇게 돼서 여기 기울기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됐더라. 그래서 서로 수직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 중학교 때 기준으로는 정상적이었지만 이렇게 굳이 한 단계를 더 거치지 말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해가지고 둘이 더하니까 0이 되더라. 이러면 서로 수직하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편한 것뿐만 아니라 더 빠르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떻게 했던 고정관념들을 조금씩 이제 바꿔가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그렇게 됐고 직선형의 기본적인 것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제 그때 17-4번까지 얼추 했을 겁니다. 휴휴. 자 17-5번 한번 볼까요? 기본 문제 17-5번. 기본 문제 17-5번. 자 17-5번에서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가 1,K이고 B가 K,K-2이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한 직선 위에 있대. 그치?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돼야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면 될까요? 뭐 편의상 A, B, C 순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대충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을 때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약간 중학교 느낌으로 가볼까? 중학교 느낌은 중학교에서 중요했던 말이 뭐였냐면 기울기랑 y절편이었어요. 그치? 여기서 기울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봅시다. A랑 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B랑 C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런 다음에 A랑 C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지. 얘네 셋이 모두 같으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약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방금 이렇게 세 개 쓰는 거는 중학교 때 방식에 조금 더 가깝다고요. 그치? 그럼 다른 방식으로 기울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얘를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딱 찍을 수 있을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었나? 뭐야 여기도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데 벡터라서 그렇다고? 대단해. 에이 그렇다? 이러나 저러나 길이에요. 요게 뭐 내가 생각한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걸 좀 배워야 나오는 얘기고 그냥 간단하게 아까 전에 했던 거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까 기울기 얘기처럼 그치? A, B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니까 A, B 사이의 기울기 A, B 사이의 기울기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A, B 사이에 X 증가량, X는 어디에 1에서 K만큼으로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의 증가량은 K-1이겠죠? 그치? K-1분의 그 Y 증가량은 몇 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에서 K로 간 거라서 K에서 1을 뺀 거잖아? 그러면 K-2에서 K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몇 만큼 증가했다? 마이너스 이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랑 C의 기울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B랑 C의 기울기 K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로 갔어요.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얼마만큼 증가했니? 응? 어떻게 해야 돼? K에서 1을 뺀 것처럼 여기에서 6을 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뺐어요. 그럼 여긴 몇입니까? 몇이 돼야 돼? 6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같다. 근데 얘네 둘이만 같다고 또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은 이럴 수도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 좀 괜찮겠지만은 운이 이건 두 개만 해도 충분하긴 하겠다. 괜찮구나.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서 그래. 그 평행한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치? A랑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긴 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름상으로 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같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일치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잖아. 근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려면 기울기 이 둘이 같아야 된다. 그치? 근데 애초에 기울기가 성립을 안 할 때가 있어. 어떤 경우일까요? 이렇게 K-1분의 마이너스 2 A, 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할 때 이 기울기 자체가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분수로 할 때, 분수로 나눌 때 어떤 제한 조건이 하나가 붙더라? 응? 그치?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요 경우는 사실 이렇게 A, B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K가 1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K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럼 여기도 얘가 있으니까 여기 K도 2분의 1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K도 1이거나 2분의 1이 아닐 때라는 기준 하에서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건데 그러면 다음 예시로 K가 1인 경우 K가 2분의 1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서 조금 귀찮겠죠? 그치? 이런 것까지 까먹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K가 1도 K가 2분의 1도 아닐 때 그럼 얘네 둘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같아야 되네. 이거 빨리 계산하는 법 있죠? 어떻게 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어?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면 바로 풀 수 있죠? 이거 다들 기억하고 알고 있죠? 그래서 빨리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돼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냐? 10K가 아니구나. 10K가 아니네. 2K구만. K가 2 하고 나오겠군요. 그치? K가 2 하고 나오니까 K가 2라는 건 여기 K가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라는 조건에 부합하죠? 그치? 그래서 K가 2인 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K가 1인 경우에 K가 1일 때 실제로 그런 점만 봅시다. 그러니까 A는 이때 1,1이고 B는 1,-1이고 C는 0,4네. 그치? 얘는 딱 봐도 한직선상에 있지 않죠? 그치? 그래서 테스트 왜 기울기를 할 수 없냐면은 여기 A, B가 기울기를 정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A, B를 이제 그 좌표평면상에 찍어오면은 이런 경우일 거야. A가 1,1에 있고 B가 1,-1에 있는. 그러면은 이 직선은 A, B를 있는 직선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기울기를 잴 수가 없지. 그치? 애초에 X 증가량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잴 때 아까의 맹점이 있던 거다. 오케이? 그리고 K가 2분의 1도 똑같이 하면 말도 안 되는 게 나올 거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답의 K는 2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 저번 주에 설명할 때 그것도 했었는데 그 왜 수직할 때 왜 기울기하고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나 여러분 적은 거 있죠? 그치? 나중에 수정이한테 따로 저기 해줄게. 휴휴휴.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이제 얼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구만. 아이씨 오늘 점심거까지 해야 되는데. 자 다음에 17-6번으로 가봅시다. 17-6번. 17-6번의 키워드는 뭐냐면은요.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에요.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17-6번 문제 자체를 한번 풀어봅시다. 17-6번. A는 3,8이고 한번 좌표표면을 대략적으로 보자. A는 3,8이고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충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3,0 여기랑 같이 있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그치? 이렇게 삼각형 ABC가 만들어졌는데 이거의 넓이를 직선 Y는 A가 2등분했대. Y는 A 직선을 아까 전에 보여줬듯이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요게 넓이가 이렇게 여기 넓이는 이렇게 칠해진 여기가 두 부류로 나뉠 텐데 각각의 넓이가 원래 전체 넓이의 절반이어야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될 때 A 값이 과연 몇이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삼각형 ABC 전체 넓이부터 구해볼까요? 어떻게 몇이 나올까? 어디를 밑변으로 잡는 게 조금 편하겠어? 어디를 밑변으로 잡아야 삼각형 ABC 계산이 편하겠니? AC를 밑변으로 잡는 게 편하겠지? 여기 밑변의 길이가 8 하고 나올 거고 높이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높이가 몇이 나오겠냐? 5 하고 나올 테니까 여기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는 20 하고 나올 거다 말입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넓이를 2등분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진 요 위쪽 삼각형의 넓이가 10만큼이 나와야 되겠지. 물론 여기도 10일 텐데 솔직히 여기 넓이 구하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 그렇지? 귀찮을 테니까 패스하자고.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10이 되도록 A를 정해줘야 되는데 자 A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려면은 일단 이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직선의 방정식이라서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 P, Q 이렇게 있을 때 P랑 Q의 좌표를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P를 정해주려면은 여기 직선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밖에 없다. 직선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두 점 주어져 있고. 그치? 이건 할 수 있다. 금방 해봐요.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치?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은 여기랑 Y는 A가 서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P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치? 따라서 P의 좌표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Y 대신에 A 집어넣어서 X 구해주면 되니까. 그치? 자, P의 좌표를 이렇게 구했고 Q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Q의 좌표는 별로 어렵지 않지? X 좌표는 항상 일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Q의 좌표는 3,A로 확정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둘 사이의 거리 지금 보면은 P 쪽이 더 당연히 작은 게 당연하죠? 그치? 그래서 선분 PQ의 길이는 Q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를 빼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3에서 2분의 A-2를 빼주면 되겠다. 그치? 괜찮나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8-2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3분의 8이 왜 나와? 계산 제대로 안 했네? 내가 잘못했구만. 4구만. 4-2분의 A겠지? 미안해.
자, 그러면은 여기 PQ의 길이가 4-2분의 A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AQ의 길이는 몇입니까? 그림에서 바로 나오는 것처럼 AQ의 길이 몇이에요? 8-A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구해봅시다. 삼각형 PQA 2분의 1 곱하기 4-2분의 A 곱하기 8-A 한 것이 10 하고 나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제 옆에 좀 지우고. 자, 그럼 이 식을 풀어주면은 4를 아예 곱할까? 4를 곱하는 게 낫겠군. 8-A의 제곱이 40 하고 나오게 되겠네. A가 원래 이렇게 더럽게 나오던가? 근데 더럽네 진짜로. 어쩌겠나?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를 바로 이걸 전개해서 풀어주는 것보다 여기 양배에다 루트를 취해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렇지? 루트를 취해주면은 8-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 하고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따라서 A는 하고 정리해주면 8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 하고 약간 더럽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풀만하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그러면 A 값이 2개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치? 근데 생각해봐. 8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8이잖아, y좌표가. 근데 8 플러스 2 루트 10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넓이가 2등분 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자체에 A의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A가 여기 B랑 A 사이에 있어야 2등분을 할 거 아니야. 그치? A의 조건이 사실 0부터 8까지일 것이다. 그 A, B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A는 사실 0에서 8까지이므로 A가 될 수 있는 건 8-2 루트 10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어때요? 풀만한가요? 계산이 약간 어렵지만은 그래도 할만하더라. 자, 넓이를 2등분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뒤에 나중에 연습 문제 같은 데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산을 개같이 만드는 경우에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삼각형의 넓이 2등분하려면 뭐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 이렇게 할 때 넓이가 적당히 2등분 되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의도적으로 계산을 좀 앞질러 하는 케이스고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직사각형 형태로.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돼. 얘의 넓이를 2등분해야 돼. 그러면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 알고 있지? 어디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한 사각형이 있어. 직사각형이라고 칩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사실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자기 맘이잖아. 그치? 어디가 공통적으로 지납니까? 가운데 여기지? 그치? 여기를 사실 뭐라고 하는 거야?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대각선의 교점인 여기를 지나야 뭐 이렇게 지나도 설령 2등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도 대각선의 교점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지나는 선은 뭐밖에 없어요? 대략 그리면 이런 형태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치? 나중에 또 하나 나올 텐데 이게 사각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일 수도 있어요. 그치?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항상 어디를 지나야 돼? 당연한 거지만 중심을 지나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이런 식도 나중에 나올 것이다. 그냥 문제의 조건 같은 걸 그때그때 이제 구하는 거니까 x 두 직선 x는 2, y는 1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좌표 평면에다 한번 그어봅시다. x는 2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2 그래프는 어디에 평행하다고요? y축에 평행하다고 했어. 그치? x는 2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x는 2 그래프일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1 그래프는 똑같이 x축에 평행하게 y는 1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당연히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은 되게 당연하게 2,1이겠죠. 그치? 얘네가 마르는 각이 있는데 얘네가 만드는 각을 2등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당연하죠. 얘네들은 서로 수직할 거 아니야. 그치? 수직하는 각을 2등분 해야 되면은 여기 각도가 몇 도여야 되겠습니까? 90도를 2등분한 거니까 45도여야 되겠죠. 그치? 45도, 45도. 아까 각도 관련해서 기울기 나온 거 있지?
그치? 기울기가 요 각도랑 하면 탄젠트랑 연관이 있다고요. 그치? x축의 양의 방향인데 여기 방향이 사실 이렇게 평행하니까 이렇게 이루는 각도 이렇게 가도 여기가 똑같이 45도가 되는 건 되게 당연한 얘기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1이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괜찮네요? 그래서 기울기는 1이어야 돼. y는 x 이렇게 가야 돼. 2,1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1이어야 돼. 그럼 당연히 x-1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치?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 또 뭐가 더 있냐면은 기울기를 각도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이루는 각도 여기 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디 각도도 있어요? 여기도 있지. 그치? 이렇게 되려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45도 이렇게 될 거면 얘랑 y가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1을 지나려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수도 있겠다. 따라서 답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이다. 괜찮나요? 실제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각도를 2등분하는 선은 총 두 개가 있을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각도를 2등분하는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큼지막한 각도를 2등분하는 이런 직선도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는 조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고. 자, 그렇다면은 2번 보러 갑시다. 2번 보러 갑시다. 두 점 0,4, 3,1을 잇는 선분을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이어야 된대요. 자, A가 0,4고 B가 3,1을 수직 2등분 해야 된대요. 자, A는 0,4니까 여기 있겠다. B는 3,1이니까 여기 있겠다. 자, 그러면 얘네 있는 직선을 수직 2등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조금 그림이 이상해졌는데 수직하고 2등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수직해야 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수직 2등분이라는 말을요. 수직하고 2등분한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첫 번째로 수직해야 돼. 수직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렇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면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거는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얘랑 서로 수직해야 돼. 그럼 기울기가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수직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했죠?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가 1이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2등분을 해야 돼요. 2등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A, B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A, B의 중점. 얘네 둘의 중점 어디입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정해졌다. 기울기가 있으면서 한 점이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식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3번 x절편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래. 중에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 자, 그러니까 x절편이 예를 들어서 x절편이 a다 라고 하면은 y절편은 몇이 돼야겠어요? x절편이 a라고 했는데 a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고 했어. 그러면 y절편은 이 경우에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치? 설령 a가 음수더라도 얘가 양수가 되게. 그치? 이런 거야. 자, 그러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마이너스 a여야 돼, 소리? 그러면은 얘네 둘을,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아까 이거 하면 빨리 외우면 좋다라고 했었지? 그치? 어떻게 되겠냐면 a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y가 1인 직선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동시에 2,4를 지나야 된대요. 2,4를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x에다 2, y에다 4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a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4인 것이 1 하고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a분의 마이너스 2가 1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답을 써주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y 한 것이 1이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마이너스 1 곱해줘서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써도 괜찮고 혹은 이것도 좀 보기 별로다. 그럼 2 곱해가지고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겠죠? 그치? 이런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하겠다. 혹시 뭐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하다. 난 y가 쓸란다. y는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할 거고요. 뭐 이건 요거 정도는 취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지만. 아니 이런 계산을 잘못했네.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여기 식을 잘못 썼어. 마이너스 2,4라고 했어요. 이런.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군요. 그치?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 하고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6분의 x 플러스 6분의 y는 1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6 곱해가지고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써도 될 거고 괜찮나요? 뭐 어떤 식으로 써도 괜찮다. 아니면은 얘를 여기 6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가지고 x 플러스 y 플러스 6은 0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뭐뭐는 0 이렇게 뭐 이거는 이 정도는 취향이니까